네, 반갑습니다. kfranchise.com 창업 전문가 김원장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좋은 상권을 결정짓는 징후 1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입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에피소드 3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서 좋은 입지의 징후 3가지 정도를 이제 3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 되는 입지 에피소드 1입니다. 자, 상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상권은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권역, 바운더리라면 입지는 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바로 장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 자리, 몫이 되는 거고요. 건물 하나 내지는 하나의 점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권과 입지의 관계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상권은 커다란 산 내지는 숲이라면 입지는 그 산 내지는 숲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스팟, 아름다운 뷰가 나오는 지점이 될 것이고요. 나무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은 큰 덩어리, 점은 하나의 어떤 점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노른자위 해서 아주 좋은 땅을 이제 노른자위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상권은 그 노른자위에다 영향력, 한마디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충분한 어떤 뒷배가 된다면 이 노른자는 입지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그 영향력을 그대로 모두 모아서 이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른자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자 없는 노른자가 없듯이 상권 분석 없이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잘못된 것이고요. 입지 선정 없이 상권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잘못된 것이겠죠. 입지와 상권은 따로 떨어지려야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과 입지를 만약에 분리해서 보게 되는 경우, 즉 상권은 보지 않고 자리만 좋아서 입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권만 보고 자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조건에 맞게 그냥 들어가는 경우. 자, 많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권을 보고 입지를 잘못 선택하면 A급 상권에서도 쪽박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권과 입지를 잘 보게 되면 C급 상권에서도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권과 입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상권만 보지 말고 입지까지도 분석 후에 점포를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상권은 좋은 상권이 나타내는 징후 12가지에서 70% 이상이면 프랜차이즈가 출점하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괜찮은 입지가 나타내는 어떤 징후 10가지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이런 자리에 앉아야 돈 번다. 돈 되는 입지 에피소드 1입니다. 자, 그 전에 돈 버는 입지, 전체적인 개념에서 돈 버는 입지에 대한 정의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있는 자리다. 자, 두 번째, 잘 보이는 자리여야 된다. 세 번째, 구매가 편리한 자리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그것은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이 잘 보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 간판, 어떤 내 영업 아이템이 잘 보여야 되고요. 실제로 고객이 그것을 인지하고 구매할 때 시스템적인 면에서나 입지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B급 이상 상권의 시장, 집객시설이죠. 시장 바로 입구, 그 근처에 카페 봄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대략 봐도요,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매장입니다. 자, 낮에는 시장, 낮 때는 시장으로 출입 유동인구가 있고요. 봄봄의 수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이 학원, 그리고 보시면 대패 삼겹살, 여기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아주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곳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여기가 되고 나오면서 뭔가 삼겹살을 먹었을 때 텁텁함을 시원함으로 어떤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음료 수요가 있습니다. 자, 얼핏 봐도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매출을 올리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고객에게 잘 보이고 유동인구가 있으면서 주차까지 편해서 바로 그 주문을 해서 테이크아웃해서 가는 구조. 뭐 3박자가 잘 맞죠. 자, 이게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입지가 나타내는 징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이상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은 입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황금알을 낳는 입지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코너 플러스 건널목, 특히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 좋은 입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권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지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거리의 위성지도만 봐도 벌써 사거리가 교차하는 코너고요. 각 코너마다 건널목이 4개가 있고 신호등이 모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판단을 하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사거리 모두 각진 코너에 건널목 신호등을 다 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상권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정도의 입지는 프랜차이즈가 출점하기에 아주 괜찮은 입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고 건널목 낀 그 신호등 바로 보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자리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일단은 괜찮을 때에 이런 입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건물 좌측 보시면은요. 자, 이곳은 1층 상가인데요. 대부분 제가 여기 출퇴근하면서 매번 지나는 자리인데 한 3, 4년마다 임대 현수막이 계속 걸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비록 입지는 눈에 잘 띄일 수 있지만 상권이 이 주택 상권인데 500m 안에 한 1000여 세대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랜차이즈는 B급 상권, 독립 매장이든 뭐 복합 매장이든 B급 이상의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는 50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분의 1 정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일어나더라도 시장의 크기가 적절치 않아서 매출이 한정적이죠. 실제로 매 한 2, 3년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정해놔야지 이런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상권의 적정 입지 요인 첫 번째 징후, 사거리에 신호등 낀 입지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황금 입지 두 번째는 노점상입니다. 자, 노점상은 뭐냐? 이 입지를 따짐에 있어 노점상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 보시는 노점상 분들은 유동인구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에 갔건 밤에 갔건 노점상 분이 계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그 상권을 제가 샘플을 드는 사진인데요. 이 맞은편에도 똑같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서와 B급 상권 이상인 5층 이상 건물에 모두 입점이 다 되어 있고 그게 6동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자, B급 상권이 되고요. 입지를 보시는데요. 입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요 노점상 요 가판대가 있습니다. 한 분은 50대 어르신이 이제 점을 봐주시고요. 한 분은 이제 붕어빵을 파는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맞은편보다는 이쪽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가가 비어 있다면 맞은편이나 없는 곳보다는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입지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임대 현수막을 찾기 힘든 자리. 자, 상권에 내가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서 나가봤는데 쭉 둘러봤는데 각 층마다 임대 현수막이 막 널려 있는 곳과 한두 개 걸려 있는 곳의 차이는 극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상권과 입지를 딱 보러 갔을 때 제 눈안에 보이는 이 스트리트 상의 어떤 건물 중에서
임대 현수막이 몇 개 이상 정도 되면 출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몇 개일까요? 네, 정답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상권이나 그 입지를 판단하러 갔을 때 어쨌든 임대 현수막이 없는 곳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 2개까지입니다. 자, 2개, 3개 이상 걸려 있으면 저는 입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입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시다시피 같은 층수의 건물인데 2개 층이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항상 차서 임대 현수막 보기 힘들고요. 하나는 거의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상권이라도 100m, 150m 상관이지만 이렇게 입지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 상권이 괜찮아서 갔는데 입지에 실제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보시죠. 임대 하나 붙어 있죠. 여기 둘 있죠. 여기도 임대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개. 그리고 안 보이지만 여기 1층에도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이런 입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사람은 나갔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임대 현수막 2개 이하면 괜찮고요. 3개 이상은 조금 유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해서 1로 해서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에피소드 2, 3를 통해서 한 6가지 정도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권, 앞서 말씀드린 상권 분석하는 12가지 요인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실제로 가셔서 입지를 선정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기타 처음으로 어떤 상권 분석이나 입지를 찾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 2, 3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